이제 트럼프와 암호화폐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 그런 또 맥락들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발언과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사실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좀 혼란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비축 자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암호화폐의 굉장히 우호적인 이유들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타냈는데 그 우호적인 이유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것들만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둘 다에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의 입지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새로운 통화로서 앞으로 혁신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갈 텐데 이게 바로 전통 금융과의 융합에서 어떤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에서 또 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고 여전히 그냥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 구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새로운 수요들과 새로운 어떤 방법론들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AI를 비롯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해서 융합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아마 그 구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표 한번 보시면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얘기의 어떤 전체적인 골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된 침체를 만들어내고 나서 여기에서 재무 건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채에 대한 부분들도 흔들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회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을 갖다가 흔들면서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은 연준이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글로벌 램프 통화도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이끌어올 수 있으면서 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자산 시장을 본인의 임기 내내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세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왔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또 다른 방법으로 비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담당 전무이사입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을 미국 행정부는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00만 개를 갖다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갖다가 빨리 통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회자되는 얘기들 중에서는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해서 강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XRP라든지 나머지 암호화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머지 암호화폐들을 팔고 나서 비트코인을 사는 건 어떨까? 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뭔가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흐름들이 이 여러 가지 주정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또 발의가 됐는데 공적 자금의 10% 정도를 최대 10%까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정부 차원에서 뭔가 매집을 이어가는 이런 움직임들도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융 상품을 통해서 뭔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움직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과 더불어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를 해두고요. 저희 시장은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회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주는 중요한 하나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M2 글로벌 통화입니다. 제가 M2 통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선인데 요게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주기 자체가 대략적으로 뭐 많게는 2개월에서 몇 주 정도 텀을 두고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이 M2 통화가 먼저 하락을 하고 나서 시간을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주기를 두고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일단 기대감으로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이 움직임들이 다시 반전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은 일반적으로 S&P 500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달인데요. 이 4월 달에 S&P 500이 움직이는, 즉 미 증시가 움직이는 그 달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가 이 S&P 500에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별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면은 1분기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1분기가 부진하면은 2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그널 상으로는 2분기 내에는 뭔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요. 온체인 지표 한두 개 정도만 좀 체크해 보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는 일단 하나 정도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나머지는 또 2부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래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 중에서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롱과 숏 포지션 비중에서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월등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이 움직임들이 고래들의 어떤 매집 움직임들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고래들은 매집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움직임들이 반등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